세종 10년 양녕대군이 좌훈비, 윤희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아무리 계집종이라고 해도 왕의 여자. 사실상 양녕은 이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고 신하들도 그동안 사고나 치고 다녔던 양녕을 벌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으나 동생인 세종대왕 덕분에 간신히 살아납니다. 1월 12일 양녕대군과 윤희가 몰래 정을 통한 일이 발각됩니다. 이에 왕실의 대군에게 꼬리쳤다는 이유로 윤희와 그녀의 어미를 의금부에 가둬 국문합니다. 양녕대군은 그 소식을 듣고 병이 나버렸고 세종은 이를 근심하여 윤희를 석방토록 명합니다. 1월 14일 양녕이 세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세종아, 미안하다. 나 윤희랑 잤어. 근데 너 윤희를 못살게 굴면 너랑 절교할 거야? 형, 좀 착착해. 근데 따져보니 불륜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네. 형은 거짓을 고한 죄밖에 없다고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세종은 사건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편지에 적힌 내용에 윤희를 못살게 구면 전하와 절교하겠습니다 라는 구절을 근거로 양녕을 처벌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호하지 않겠어. 1월 15일 의정부 찬성 권진과 형조판서 노안이 윤희 사건에 대한 제조사와 이전에 양녕에게 관직을 청탁했던 인물도 함께 처벌하자. 야, 개혁제도 아닌데 구문까지 할 필요 있냐? 윤호하지 않음. 같은 날 사원부 지배 김종서, 좌의정 황희, 호조판서 안순이 연달아 양녕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윤호하지 않아. 1월 16일 양녕을 처벌해야 합니다. 못해. 어떻게 왕족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양녕은 임금을 속이고 배륜을 저질렀으니 왕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율에는 파리가 있는 법이야. 형제간의 사소한 일은 추국할 수 없다. 시박은 파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고한 것은 시박에 해당하지 않아. Round 2. Fight. 양녕을 지금 처벌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국법을 농단할 것입니다. 니들이 다시 죄를 청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야. 이후 김효정과 김종서가 다시 한번 연명 상소를 올려 양녕대군의 착록을 회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아. 1월 17일 이날도 김효정과 김종서는 양녕을 처벌하자고 주장합니다. 윤호하지 않아. 이때 의금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녕과 윤희가 서로 진술을 짜맞추기로 한 정황이 드러났다. 율에 의거하여 논죄하는 것을 윤호해달라. 확실한 정황이 밝혀졌으니 세종도 더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알겠어. 1월 18일 아침 국무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병조참의 고약해가 성난 목소리로 국무회의를 중단시켜버립니다. 김효정, 김종서, 유훈 등이 고약해 가세합니다. 신하가 임금을 속인 것은 큰 죄이므로 양녕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 형이 동생에게 약간의 거짓말한 것이 무슨 큰 죄인가? 태종께서는 양녕의 일을 국사에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태종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모와 같은 큰일을 말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사소한 일은 아니야. 옛말에 일이 커지기 전에 막는다 하였으니 훗날 필시 병고가 있을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 100개 해야 합니다. 이후 이와 같은 의견 다툼이 무려 15번. 이에 질려버린 세종은 성인의 교훈에 3번 가나여도 듣지 않으면 벼슬을 버린다고 하였다. 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일을 그만둘 것이지 어찌 이리 말이 많은가? 아나 씨발 안해. 나도 안해. 나도 안해. 이에 대관들이 모두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버립니다. 1월 19일 어제 사표를 던진 신하들을 불러 좋게 세종이 타이릅니다. 양녕을 처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나의 뜻은 이미 정하였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에 빡친 신하들은 궁궐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가나고 세종은 위너너. 이 같은 과정을 13번 반복됩니다. 1월 20일 궐에서는 농성하는 신하들 외에 나머지 신하들은 양녕에게 관직을 청탁한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합니다. 1월 22일 대사원 김맹성과 좌사관 김효정 등이 양녕의 죄를 무려 8번이나 고했으나 윤호하지 않아. 1월 22일 대가는 총파업에 돌입. 대궐들에 앉아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에 세종은 알았어. 윤희에게 장 100대와 유배 3,000리형을 선고하고 보석금을 지불하면 형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어. 처벌이 약하옵니다. 아이씨, 황희하고 맹사선생 불러. 나 스트레스야. 이거 며칠째야. 이 일 때문에 요즘 고기맛도 안 난단 말이야. 황희야, 맹사선생하고 같이 가서 애들 좀 말려줘. 전하, 처벌이 약하옵니다. 에이씨,
자대형 긴자를 불러. 야, 너가 저 가서 좀 정리 좀 해봐. 일단 양령을 벌하시는 척하시되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 새끼들 진짜. 몰라. 윤호하지 않아. 이후 대간은 15번이나 양령을 탄핵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1월 23일 대간들이 전원 사표를 던집니다. 윤호하지 않아. 양령의 장록을 박탈해야 합니다. 윤호하지 않아. 1월 24일 의정부와 육조의 신하들도 대궐들에 앉아 전원 파업에 돌입합니다. 세종은 퇴근길에 야, 쟤들 언제까지 저런데? 얼마 전 노조 파업도 끝났잖아. 퇴근한다. 빠빠이. 우리도 퇴근. 1월 25일 대간 쪽에서 체력 소모가 큰 전반전 멤버를 교체합니다. 성산부원군 이직, 한평부원군 조연, 여천부원군 민여익 등 태종때의 공신들이 탄핵 행렬에 동참합니다. 1월 29일 정부 육조 공신들과 당상관 관리들이 계속해서 양령 탄핵을 외칩니다. 이에 세종은 니들은 지져라. 나는 민생사업에 전념할 것이야. 2월 1일 슬슬 체력이 딸리기 시작한 대간에서 윤희의 윤희의 아버지라도 벌해야 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근데 윤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잖아. 그냥 벌을 준 셈 치자. 2월 2일부터 13일 신하들은 연좌 농성과 더불어 상소문도 계속 올립니다. 이에 세종은 니들은 지져라. 나는 민생사업에 전념할 것이야. 2월 14일 대간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간 지 한 달. 야, 이제 너희도 번거롭게 대궐들에 앉아서 상소문 보내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지? 2월 15일 대간이 이를 씹고 상소문을 쓰려고 하자 세종은 상소문을 쓰는 것을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2월 17일 대간의 대표로 김효정과 황보인이 임금을 면담합니다. 양령 탄핵, 양령 탄핵. 귀 아프다. 그만해라. 2월 19일 김효정과 황보인이 연명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윤호하지 않아. 2월 20일 세종은 신하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궁궐 음식을 양령에게 하사합니다. 이전에 국무회의에 파토냈던 고약해가 우리가 졌으니 대충 타협해서 양령에게 가벼운 처벌이라도 내립시다. 윤호하지 아니할게. 3월 4일 좌의정 황희, 호조판서 안순, 예조판서 신상, 병조판서 황상, 형조판서 노한, 공조참판 이천, 이조참의 유계문 등 최후의 어벤져스가 양령을 처벌을 주장합니다. 윤호하지 않아. 대간은 비공식적으로 지지. 이후로도 누군가 짬짬이 양령 처벌을 외쳤지만 세종은 죽을 때까지 양령에 대한 처벌을 윤호하지